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연구실에서 나와서 강의실에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좀 칠판을 사용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모니터를 보고 강의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요 2장은 좀 칠판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왼편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쪽에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칠판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오늘 나갈 주제는요, 제2장입니다. 교과서에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장인데요. 1장은 수학의 기초를 배웠고요. 2장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는데 사실은 포커스는 제3장 함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1장에서 김영진 박사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1장 동영상을 찍었을 때 옆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함수에 맞춰져 있는데 1장, 2장이 3장에서 배우는 함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함수를 다루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시장 균형 이런 것들은 주로 여기 나오는 방정식으로 풉니다. 방정식은 쉽고요. 방정식의 연장선에서 부등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챕터들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먼저 선형 방정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방정식 다 배웠으면 등호를 부등호로만 바꾸면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작은 챕터로 선형 부등식, 네 번째 작은 챕터로 2차 부등식,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대값 이렇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선형 방정식이죠. 여러분, 선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1차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선형이라는 걸 linear라고 표현하거든요. 선형 방정식 영어로 뭐겠어요? linear equation 이렇게 되겠죠? 선형 함수는요, linear func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시간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영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선형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관계예요. 여기 보시면 3x는 2, x는 6. 우리 이 x 값을 우리는 미지수라고 하죠. 네,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입니다. 이 1차 방정식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죠? 미지수를, 결국은 미지수를 구하는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변수 x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x는 4다 이렇게요. 예. 첫 번째 게 1차 방정식이라면요, 이 두 번째 게 나오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차이는요, 요 미지수에 있는 개수의 차이겠죠? 예, 이게 1이면 선형이고요. 이제 2라는 거, 이 개수가 2라는 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마 x가 2라고 하시는 않겠죠? 네, 기본적으로 배우셨겠지만 중학교 때 나오지만 이제 인수분해죠, 그죠? 예,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입니다. 물론 이걸 x로 나누면 x는 2다 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x를 묶어내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거죠. 그러면 미지수 x 값의 해는 어떻게 되죠? 예, 해는 0 혹은 2죠, 그죠? 네, 이렇게 구합니다. 네, 중학교 때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형,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구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아직 기초장이지만 선형 방정식 이제 기본 형태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1차 함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a, b양은 이걸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라고 그러죠. 여러분, 상수라는 건 영어로 constant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주어진 값이라고 하고요. 물론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우리 x를 뭐라고 그러죠? x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상수 이런 말들에 이제 갈수록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걸 저희가 배우고 있고요. 예, x는 변수. 변수라는 거는 계속해서 변한다는 얘기고 값을 변해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상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영어로 constant인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주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 그 아주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하나 응용을 해보죠. 뭐 여기까지 나오면 갑자기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금액 P에 대해서 1년 후에 미래가치 F는 얼마이냐? 이자가 I다. 와, 근데요. 되게 쉬운 내용을 어렵게 막 갑자기 미래가치, 현재 금액, 이자율 나오니까 막 어려워지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은행에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주죠. 맞죠?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칠판에 써볼까요? 네. 1,000, 그죠? 이렇게 10,000원 맞죠? 이거를 은행에 넣으면 1년 후에 이자를 받겠죠. 맞죠? 이자율이요 5%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5%라는 거는 100으로 나누면 0.05죠. 그죠?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나 줄까요? 이자를요. 1년 후에는 이렇게 주겠죠. 이 원금에다가 여기에다가 5% 이자를 준댔잖아요. 그냥 암산으로 될 것 같은데 5%라는 건 대략 5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0.055%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암산으로 해도 되지만요. 우리 여기 칠판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현재 금액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미래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금액 P, 이게 P입니다. 맞죠? 예, 이게 P예요. F는요, 미래 가치입니다. 이걸 은행에 넣으면 돈이 더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요, 자, 1,000만 원. 은행에 이자를 넣으면은요, 10,000원에다가요, 여기다가 이자를 주겠죠. 얼마요? 5% 이자 준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05 곱하기 1,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 요 두 개가 공통이죠? 요걸 밖으로 빼겠습니다. 공통이니까요. 1,0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0.05죠. 여러분, 이제는요, 요런 식에 좀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아주 쉬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이게 원금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자, 위에 식으로 쓰지 않고 이제는 아래 식으로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쓰는 게.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가면은요, 이걸 막 나눠주기도 할 거예요. 자, 용어에 익숙해지시죠? 여러분 이 1,000만 원이 뭐죠? P라고 쓴 게? 예, 이게 현재 금액입니다. 여러분 현재 금액을 다른 말로 현재 가치, 조금 더 유식한 영어로는 present value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올 거예요. 예, present value고요. 미래 가치는요, 여기는 F라고 썼는데 정확한 거는 future value입니다. future value, present value.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말들에 우리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공식이 태어날 수 있겠네요. 탄생할 수 있겠네요. future value랑 present value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공식을? 어디까지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다 써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future value는요, present value에다가 1 플러스 R입니다. 이자율이잖아요. 자, 원금, 이자. 이거 더하면 future value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공식이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선형방정식이죠. 왜냐면 제곱한 거 아직 없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응용이라는데요. 사실은 기초가 탄탄해야지 계속해서 쌓아 올라갈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학을 왜 배울까라고 하면서 한 첫 시간에서 여러분 이 수학이라는 게요,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기초 체력입니다. 이런 게 잘 알아야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는 투자를 해도 나오고요. 재무관리에도 나오고요. 경영학 과목 그리고 경제학 과목에서 나중에 채권 계산하고 뭐 연금 계산하고 다 이 공식을 씁니다. 이 공식에서 응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형방정식 기본 형태, future value, present value 여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익숙해지셨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2차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지우면서 할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을 말씀드렸듯이 변수에 이렇게 제곱을 한 게 2차 방정식입니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오죠. 여러분 이 ax항이 없으면 뭐예요? 이 1차 방정식이죠. 이게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a, b, c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constant라고 합니다. constant요. 변수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변수는 variable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vary라는 게 영어로 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형용사를 만들어서 명사화한 겁니다. 그래서 variable 복수로 말하면 variables죠.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x는 변수라는 건 뭐라고? 변해 나가는 임의의 수를 넣을 수 있는 이란 거고요. 상수는 고정된 겁니다. 말 그대로 constant죠. 그래서 우리 저런 형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거 잘 안 지워져. 세게 지워요. 힘을 엄청 주어서 사실은 지우고 있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리니어 펑션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웠죠. 그죠? 변수를 한쪽으로 몰고 상수를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변수 값을 아주 쉽게 정하는데 자, 이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맞죠? 이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냐면 사실은 인수분해라는 걸 이용합니다. 딱 떨어지기도 하지만요. 뒤에 나오듯이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시한 거. 이게 2차 방정식이고요. 자, 원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라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라는 게 솔루션이죠. 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해봤을 때 여기다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 풀어가지고 이 식과 대입을 하면은 알파 베타가 얼마냐라고 사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오타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해인 거죠. 여기서 이 두 식을 이제 대비해서 뭐냐면 이제 근해 공식을 사실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데 사실 매번 유도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나와요, 사실은. 보통 저거를 외웁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외웠던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자, 그래서요, 요거 두 개를 이제 매칭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x 값이 얼마냐면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 귀찮아서 과정을 생략할게요. 이게 그 유명한 근해 공식입니다. 외워야 돼? 그냥 외우시면 편해요. 가물가물 하셔서 아마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진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저희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여러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지 저게 의미가 있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원래 루트 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걸 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해 공식 중에 이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이러면 근이 없는 거예요. 허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수죠. 이게 사실은 리얼 넘버로 나오려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죠. 물론 그 중복해서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저게 근해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 한번 해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그래서요 계속해서 가면 제곱근 공식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x제곱을 푼다 라고 하면은 이거 제곱 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거든요. 루트를 씌워요. 루트를 씌웁니다. 예, 원래 지금 물론 뭐 테크니컬하게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한 그죠? 예, 이게 이제 이건데 어쨌든 여기에 제곱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답을요. 아까 앞에서 근해 공식 있었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넣어도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오는데 이 제곱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는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1은 예, 여기서 그 양변에 그 똑같이 4를 이렇게 더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곱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 방식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외우면은 아주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다시 2차 방정식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건 뭐냐 하면 증명을 해놨네. 예, 근해 공식을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죠? 제곱근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임의로 이렇게요. 상수항을 이쪽으로 옮기고요. 예, 요걸 이제 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 그 오른편 왼편에 똑같은 값을 빼주거나 더해가지고서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요걸 예,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전체 수의 제곱해서 루트를 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해봤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판별식도 여기 있죠. 판별식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건 루트 안에 여러분 루트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제곱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예, 제곱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에 게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가 되면은 이제 두 개 근이 존재하겠죠. 왜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니까 예, 두 개 값이 존재하고 당연히 이게 0이면은 루트 값이 없어지죠. 그죠? 예, 0이면 없어지니까 실수해가 하나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실수해가 나오고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는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사실 허수는 잘 안 쓰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그 리얼월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제 허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학에서는 뭐 그렇게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한 몇 번 써보시면 사실은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뭐 공식을 외워두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자, 하나 응용을 해볼까요? 네. 자, 경제 원론을 배우면은요, 이제 뭐 한 3분의 1선 정도 가면은 기업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경제를 이루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기업이거든요. 이랬을 때 나오는 말이 이제 이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익을 profit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이 이득을 보통 이렇게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득은 뭐냐면요 아주 쉬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유는 물론 경영학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수입에서 전체 비용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파이는 전체 수입을요 영어로 이제 total revenue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는 revenue라고 표시했죠. 예, 비용은 total cost 이런 말들이 이제 원론을 배우면은 여러분 경제학 이 동시에 배우죠. 경제수학 1학년 과목이랑 예, 그래서 배우면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에서 total revenue에서 total cost를 뺀 게 이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지금 저거는 1차 함수죠, 당연히. 맞죠? 예, 1차 함수예요. 쉬워요. 자, 근데요. 여기까지 되면 쉬운데 이 total revenue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수입이죠? total revenue. 전체 수입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P, 가격과 판매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쓰면 P 곱하기 Q겠죠. 그죠?
예, P는 가격, Q는 여기는 X로 표시하는데 왜 X로 표시하냐면 Q는 변화니까, 변수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X라고 표시한 겁니다. 뭐 경제학적으로 표시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자, P는 가격, Q는 수량이죠.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요즘 영화가 잘 안 가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영화관들 사람들 잘 안 가죠, 코로나 때문에. 자, 근데요, 예를 들면 영화관 CGV가 영화 티켓 팔아가지고 수입을 대부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P가 영화 티켓 가격이겠죠. Q는 뭐겠어요? 네, 관람객 수입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관람객 수는 변하니까 변수가 되고 가격은 되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P 곱하기 Q.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수입이 된다는 거죠. 전체 수입이 돼요. 네, 전체 수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걸 가지고 수요 함수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수요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수요 함수라는 게 요게 P고 요게 Q예요. 요게 1차 함수입니다. 수요는. 왜냐면 여러분 경제학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경제학을 이렇게 제가 1차 함수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내냐면 수요는요.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네, 맞잖아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겠고요. 그죠? 비싸니까. 그리고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늡니다. 맞죠? 그러면 릴레이션십이 생기죠. 뭐랑? 가격이랑 수요랑 사이에. 이게 1차 함수 관계라고 가정하면은요. 그럼 이 y축을 P, x축을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그랬죠. 가격이 비싸지면은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는다고 가정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 수요 함수예요. 물론 1차적 관계로 있다고 보면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요 함수. 예, 요게 P, 요게 뭐예요? 여기 Q예요. 이쪽에. 근데 왜 X로 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니까, 변수니까 라는 거죠. 그죠? 예.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제 Q라는 거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그러고요. P라는 거를 이제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물론 종속변수, 독립변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경제학은. 그건 나중에 아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PQ의 관계. 여러분 만약에 PQ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아, 1차 함수네. 1차 함수네요. 그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여러분 근데요. 수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했는데 아까 수입 봐요. P 곱하기 Q였죠. P 곱하기 X였죠. 여기 대로 쓰면은 P 곱하기 X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P를 AX-BX로 나타낼 수 있잖아. 이게 뭐였어? 이게 P였잖아. 수입은 P 곱하기 X 아니었나? P 곱하기 Q? 그죠? 가격을 뭘로 나타내냐면 여기 나오는 X, 다시 말하면 Q의 함수로 나타낸 거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함수지. 맞죠? 2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에요. 기본. 나중 가면은요 여기 해를 구할 거예요. 이제 뭘 구할 거냐? 경제적 플레이어들이 가정이 수입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좋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겁니다. 네, 그죠? 예, 그런데 다 응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2차 방정식들이. 여기서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죠. ax-b x제곱.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갈 건데요. 그 다음 장은 응용장인데요. 방금 전에 여기 제가 칠판에다가 여기다가 뭘 썼냐 하면은 뭐 보이나요? 지웠는데 그래도 막 보이는데 future value, present value라는 미래가치, 현재가치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요, 여러분 미래가치, 현재가치는 제가 어떤 가정을 했었죠? 1년을 가정했었죠. 근데 2년이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좀 잡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유용합니다. 어디에 유용하냐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2년 이상 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환산법은요. 뒤에 경제학이나 재무관리나 아니면 투자론에서 배우는 채권 가격의 현재가치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그 다음 장. 짜잔. 네, 2차 방정식인데요. 자,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네, 잘 지워줘야 되는데 지워라.
다 지워졌습니다. 자, 원리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 F라는 게 future value라고 했죠. 그죠? P라는 게 present value의 현재 금액. 자, 여기는 뭐냐면요. 이제 2년 후의 미래 가치를 구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봐요. future value랑 present value랑 아까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future value는 1년 후의 금액이야. 1년 후의 금액을 F1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현재 금액이 P예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나 될까? 라고 하면은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되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원금, 이게 원금이에요. 그죠? 플러스 이자율을 R이라고 보편적으로 해볼게요. 자, P가 present value, 현재고요. F가 future value라면 1년 후에 P 금액의 future value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묻는 거는 2년 후면 얼마가 될까? 라는 겁니다. 이게 왜 2차 방정식이 되냐면 여러분 2년 후면은요 어떻게 되죠? 2년 후면은요 2년 후면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은행은요 이자를 줄 때 복리로 줘요. 아이씨, 복리가 뭐야? 복리가 뭐죠? 복리를 일단 용어부터 복리라는 거를요 영어로는 compounding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复利라고 해요. 아이씨, 뭐 중국어까지. 어쨌든 그냥 재밌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복리라는 게 그리고 영어로 compounding이라는 게요. 중국어로 复利라는 게 이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1,0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어. 그러면 약정을 할 때 이자를 5%를 준대. 그러면요. 1년 후면 1,05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원금에다가 50만 원 이자를 주는 거야. 50만 원 어떻게 산정됐죠? 원금에다가 0.05를 곱해서. 그죠? 근데 2년 후면 얼마가 될까 하면요. 2년 후에 그러면 1년에 50만 원씩 이자니까 2년 후에도 50만 원 줘서 1,100만 원 아니에요가?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1,000만 원이 1년에 1,050만 원이 됐죠? 이 1,050만 원에 다시 5%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이게 복리예요. 불어난 곳에서 거기다 이자를 또 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2년 후의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1년 후에 원금이 1 플러스 R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라고? 1년 후에 P의 미래 가치야. 여기다가 다시 이자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기억하세요? P의 1 플러스 R이라는 게 뭐지? 원금 이자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2년 후에는 이거를 원금으로 삼아서 이자를 또 준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1 플러스 R 한 번 더 써주면 되잖아. 자, 1년 후에 future value에다가 또 이자를 주면은 이거를 원금 삼고 요거를 이자로 이렇게 해요. 맞죠?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거 P 1 플러스 R에 다시 1 플러스 R을 곱한 이거가 뭐라고요? P의 2년 후의 가치입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이렇게 이걸 써보고 보니까 1 플러스 R이 두 개네. 그치?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P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요. 맞죠? 그치?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그러면 2년 후에 P라는 금액의 미래 가치는 얼마냐? 라고 하면요. P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년 후면 얼마가 될까요? 3년 후면은요. P의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돼요. 왜? 뒤에 1 플러스 R을 써주면 되잖아. 그러면요. 일반 공식도 가능해. N년이면 얼마나 될까? P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원래 금액이 P였어요. 이게 0년도에 0년도. 1년도에 이렇게, 2년도에 이렇게, 3년도에 이렇게, N년도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현재금의 P에 대해서 2년 후에 미래가치 F는 이자율 I를 고려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자율이 I면 현재금의 P를 은행에 넣었을 때 얼마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P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2년 후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2차식이겠지. 다 풀어볼게요 이거. F는 어떻게 되겠어? 싹 풀면 예, I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N년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공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P라는 금액을 N년 은행에 뒀을 때 미래가치는 얼마나 될까? FN이라고 그러면 1 플러스 R에 N승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3년이면 3승, N년이면 N승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요. 예,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환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 가는 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예, 1학년 말쯤 아니면 경제 원론을 배우는 후반부쯤 가면은 이걸 가지고 채권 가격도 산정합니다. 채권 가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 채권에 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예, 그리고 투자론에 가면은 미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는 얼마나 투자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정해? 이런 것에 대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 이제 드디어 이해 가시죠? 그죠? 수학이라는 게 모든 것에 대한 기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축구할 때 이렇게 막 허들 넘고 그 고깔 넘고 뭐 이런 체력 훈련하는 것들은 예, 공 차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기본 체력이 있어야 뛰죠. 전후반 45분간 뛸래 보세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복싱 선수들 왜 그렇게 줄넘기해요? 줄넘기 하는 거랑 복싱이랑 무슨 상관이야? 관련이 있어요. 기본 체력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요거 있죠? 2차 방정식의 요 기본 내용들 뒤에 가서 계속 운용이 되니까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건 했고요. 예, 그래서 공식 하나, 그죠? 예, 이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Future Value와 Present Value. 다시 말하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와의 관계입니다. 1 플러스 I 혹은 R. R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자율입니다. 예, N승이다. 저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다 이렇게 N 첨자로 더 써주면 좋은데 예, N년 후의 미래 가치는 원금에다가 1 플러스 I 혹은 R분의 N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 뒤에 배우다 보면 이제 I보다는 R에 익숙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 제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열인데요. 그 수열, 말만 들어도 어려워. 수열이 뭐야? 수열 별건 아니고요. 예, 숫자를 나열해 놨다는 얘기인데요.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지워져. 예, 대충 지웠네요. 그렇죠? 예. 자, 그 수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요. 여러분 등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등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는 뜻이고 차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수열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의 나열이죠. 이거 보세요.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A 플러스 T. 여러분 A랑 A 플러스 T의 차이가 얼마예요? D죠? 그죠? 예.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로 썼네? 그러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D. 맞죠? 이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은 뭐라고 쓸까요? A 플러스 3D. 맞죠?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예. 차이가 D야. 게다가 일정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수열이 뭐라고요? 예, 숫자의 나열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말을 되게 어렵게 해서 그렇지. 등차 수열. 영어로 arithmetic progressions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arithmetic은 이제 산수란 뜻이죠. 그렇죠? 네, 산수란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일반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1항일 때 A, 2항일 때 A 플러스 T. 숫자를 써볼까? 봐요. 1항, 2항, 3항 이렇게. 여러분 3항 갔을 때 A 플러스 2T면 사실 여기서 하나를 빼면 되잖아. 2항일 때 A 플러스 T는 여기서 하나를 뺀 거죠. 그러면 N항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 등차 수열. 이 두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거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끝에 L이 나오는 거는 이거를 L로 가정하는 겁니다. N 차를 물론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그대로 쓰면 좀 숫자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종종 그 풀 때 복잡한 것을 좀 단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N분의 1 D를 치환한 거예요. 뭘로? 이렇게 L로. 예. 그래서 쭉 나열한 거예요. 이걸 SN 다 더했죠? SN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걸 항을 다 더한 거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쭉 해서 예. N번째까지 다 더했을 때 밑에는 역으로 쓴 거죠, 이거를. 그죠? 예. 왜 역으로 썼냐면은 한쪽을 그 일부 예를 들면 이 얘기야. 아,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되게 기호로 보니까 어려워. 그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1부터 10까지 써볼게요. 제가 1, 2, 3, 4, 5, 6, 7, 8, 9, 10 그죠? 1부터 10까지 썼어요? 이거를 역으로 해볼게.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각 항별로. 각 항별로 더하면 합이 똑같잖아요. 그죠? 합이 다 11이잖아. 맞죠? 맞잖아.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항이 똑같이 나오려고. 그래서 2 플러스 SN은 1 플러스 A, 1 플러스 A, 1 플러스 A 다 동일한 그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면 2SN은 N의 N L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 저짓을 왜 하냐면 SN을 구하려고. SN이 뭐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겠지. 그죠? 예, 등차 수열의 합. 왜 저렇게 하느냐? 일반화해서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요. 등차 수열의 합 SN은 2n분의 L 플러스 A인데 우리 L은 치환한 거였잖아. L은 뭐였죠? A의 N 플러스 1 이게 A였잖아. 그죠? 요걸 정리하면은 여러분 이제 PPT에 나오는 것처럼 2n분의 괄호 열고 2A 플러스 N 플러스 1 D 저게 뭐라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아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네, 안 외워도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이유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공식을 물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외우시면 좋아요. 물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바로 넘어가면 등비 수열이 나오는데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 등비 수열이 물론 훨씬 중요합니다. 등비 수열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 등비 수열을 봅니다. 여러분 등차라는 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등차가 뭐였지? 이거 등차. 차이가 일정한 맞죠? 차이가 일정하잖아. 2항, 2항, 3항 이게 뭐죠? 숫자의 나열이죠. 이게 수열이에요. 숫자의 나열이. 등차 왜 등차 수열이야? 왜냐면 차가 D니까. 그죠? 차가 D잖아. 1항과 2항의 차 D, 2항과 3항의 차 D 등차 수열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geometric progressions라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수열이야 이것도. 왜 수열이에요? 숫자를 나열해놨으니까 수열이지. 근데 아까랑 다르게 보세요. 공통점 찾아볼까? AR 제곱. 여러분 이거에서 이거 갈 때 어떻게 했죠? R을 곱했어요. 2항에서 3항 갈 때 어떻게 했죠? R을 곱했어. 맞죠? 아까는 차이가 일정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동일한 수를 계속 나갈 때마다 곱했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이 B라는 게 한문으로요. 곱하기란 뜻이에요. 사실은 곱하기란 뜻인데 어쨌든 동일한 수를 곱했다는 의미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우리는 이거를 합니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T에는 뭐냐면 N차 항이겠죠. 여러분 다시 볼게요. 봐요. 제 1항이 A죠.
2항은 AR이야. 3항은 AR의 제곱이야. 4항은 뭐로 나올지 예상하시죠? AR의 3승. 왜? R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N차항은 뭐가 되겠어요? A의 R의 N-1승이 되겠죠. 그죠? 요 항이, 봐봐. R제곱 Rc에 1, 2, 3이 요 항수에서 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N항은 AR의 N-1항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래식을 일반항 식입니다. 그냥 일반항 식이에요. 등비수열이라는 거죠. 자식, 등비수열 정의, 등비수열 정의. 뭐라고? 항 옮겨갈 때마다 일정한 수를 곱했네요. 맞죠, 그죠? 예. 이게 뭐냐 하면 잘 안 지워져. 힘들어. 등비수열입니다. 예, 등비수열. 예, 등비수열이다. 자, 여러분 제가 등차 수열의 합은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아니, 물론 외우면 좋지만, 근데 등비 수열의 합은 외우셔야 돼. 이거요. 물론 증명하기도 되게 쉬워요. 증명해 볼게. 여러분 등비 수열의 합이 뭐겠어?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의 3승 플러스 쭉 해서 뭐지? AR의 N-1승.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 라는 건데요. 이거는 중요성상 제가 증명할게요. 자, 증명하는 거 쉬워요. 공식도 써있네. 그치? 1-R에 A에 1-R의 N승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A는 뭐겠어요? A는 초기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등비수열의 합은요. 여러분 R이 뭐죠? R이? 예, R이 등비예요. 이게 B예요. B. R을 계속 곱해 나간 거죠. 그죠? 예, R을 곱해 나간 겁니다. 예,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등비수열의 합은 1-R분의 A의 1-R이다 라는 겁니다. 예,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자, 어떻게 증명하냐 라고 하는 건데 이래요. 볼래요, 여러분? 보세요. SN이 뭐죠? 전체 등비수열의 합을 SN이라고 볼게요. SN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A에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쭉 나가서 N번째 항이 AR의 N-1승이 되죠? 맞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SN이야. SN이 뭐라고?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역순으로 써줘가지고 더했죠. 그래야지 일정한 숫자로 떨어지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양변에다가 R을 곱해요. 그냥 증명할 때 이렇게 해요. R을 곱하면은 R에 SN이죠. 왜? 여기다 R을 곱했잖아. 그죠? 그리고 R을 곱하니까 첫째 항 AR, 두 번째 항 AR 제곱. 그래서 쭉 나오고요. 맨 마지막 째 N번째 항은 AR의 N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요. 뺄게요. 왜 빼냐고요? 빼면은 이것도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뺄게요. 자, 요거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하면은요. 증명 뒤에 나오는구나. 그죠? 예. 빼면은 저렇게 나와요. 저거 빼면은 SN-R의 SN은요. 여기서 요걸 뺐죠. 그죠? 저기서 저걸 빼고요. 여기서 요걸 빼고 쭉 더하면은 A에 여러분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빼면은 여기 없어지잖아. 이렇게요. 보이세요? 없어지죠.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없어지죠. 그죠? 빼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쭉 다 없어져요. 그래서 뭐만 남냐면요. 쭉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없어지죠. 위치가.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까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가 남냐? A의 마이너스 A의 R의 N승. 요거만 남죠. A항을 묶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A항이 밖으로 묶이지죠. 그죠? 묶으면은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SN은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증명은 이렇게 해요. 증명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변에 R을 곱해가지고 빼요. 빼는 이유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증명
물론 매번 증명해줘도 이 결론에 다다르지만 사실은 이 공식은 외우는 게 편해요. 예. 그래서 R은 여기서 공비입니다. 예. R을 공비라고 해요. 공비. 예. R을 계속해서 곱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A의 공비 n승 마이너스 1. 다시 말해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R은 1보다 크고요. 만약에 R이 1보다 적으면 1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죠?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공식.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거시경제학에 가면은요 한계 소비 성향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한계 소비 성향이고 여기 이 등비 수열의 합은 거시경제학에서 정말 많이 응용이 돼요. 역시 이것도 기본입니다. 이것도 줄넘기예요. 복싱할 때.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거시경제학 배울 때 막 이제 쓰면 저기 어떻게 유도되는 거야 하는 거를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상대적으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등비 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은 외우자는 겁니다. 뭐라고?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그죠? R은 공비. 그죠? 만약에 R이 1보다 작다면은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뭐냐면 1-R분의 A의 1-R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지금 한 게 등비수열의 합이었습니다. 합이었어요. 예, 증명까지 했다. 자, 는 건데요. 지루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1차로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은 사실은 2차 방정식 지금까지 배운 거 응용하는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